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웰터급에서 이슬람과 이안 게리의 대결이 확정되면서 마이클 모랄레스가 이 매치업에 대해 상당히 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웰터급 타이틀 경쟁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도전자가 너무 많았고 UFC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죠. 특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랄레스가 다음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모랄스는 헌터 캠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자신이 다음 타이틀 도전자라는 컨퍼메이션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당연히 모랄스가 이슬람과 맞붙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UFC가 선택한 선수는 이안 게리였습니다. 이후 모랄스는 데니 세구라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당연히 이슬람과 게리의 대결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랄레스의 답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게리가 이슬람을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자신이 이번 대결에서 게리에게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슬람을 쓰러뜨리려면 정말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00% 이슬람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랄레스가 보기에 이슬람의 경기 방식은 이미 너무나 명확합니다. 스탠딩에서 공격을 시도한 뒤 테이크다운을 연결하고 일단 그라운드로 가져가면 엄청난 컨트롤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특히 모랄레스는 이 경기가 5라운드 내내 그라운드에서 진행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슬람이 상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컨트롤하거나 결국에는 피니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게리에게도 자신의 장점은 있습니다. 긴 리치와 거리 조절 그리고 스탠딩에서의 움직임은 이슬람에게 분명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는 그런 장점만으로 이슬람의 압박과 레슬링을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UFC 330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경기는 웰터급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대결이 됐습니다. 이슬람이 예상대로 그라운드 게임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지 아니면 게리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캄자트를 둘러싸고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션 스트릭랜드와의 리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 캄자트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이전 경기 이후에는 체급을 올려 라이트 헤비급에서 유리 프라스카와 맞붙을 가능성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205파운드에서 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FC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흥행성과 관심도를 고려하면서 다시 185파운드로 내려가가 스트릭랜드와 맞붙는 방향으로 결정된 겁니다. 문제는 바로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캄자트의 코치인 마드비추는 최근 레드코너 MM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체중 감량이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5파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캄자트는 몸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이전보다 근육량과 체중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185파운드 경기를 준비해야 했던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유리 프로하스카와의 205파운드 대결을 준비하면서 체격을 키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UFC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옵션은 내려놓고 스트릭랜드와 185파운드에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캄자트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체중을 크게 줄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경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코치에 따르면 캄자트는 경기 후에도 자신의 매니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스트릭랜드와의 리매치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팬들이 만들어낸 가능성이 아니라 캄자트 본인이 직접 재대결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트릭랜드와 싸우고 싶어 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캄자트이 지난 경기에서 아쉬움이 남았거나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맞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다음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UFC가 이 리매치 요구를 실제 경기로 연결할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만과 찰스 올리베이라의 대결을 둘러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두 선수의 맞대결 가능성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제는 이 경기가 UFC 331의 메인 이벤트로 추진되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경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UFC 331의 헤드라이너가 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예상 밖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아르만과 올리베이라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BMF 벨트까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 보면 BMF 타이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UFC가 왜 아르만에게 BMF 타이틀 도전 기회를 주지 않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두 선수의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Red Corner MMA는 최근 X를 통해 자신들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아르만과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기가 UFC 33일에서 메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UFC 331의 대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슈아 방과 알렉산더 판토샤가 플라이급 타이틀을 걸고 UFC 331의 메인 이벤트를 맡을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만과 올리베이라의 대결이 실제로 메인 이벤트로 추가된다면 두 경기가 CO 헤드라이닝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아르만과 올리베이라라는 이름값이 큰 대결이 추가됐는데도 BMF 벨트가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도와 루머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UFC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성을 선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아르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플러팅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즉, UFC 333인의 대진뿐만 아니라 아르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식 발표가 나오면 이 대결의 정확한 위치와 BMF 벨트 여부까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하체브가 최근 자신의 경기력과 훈련에 대해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신이 누구보다 하드워크를 많이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파이터들이 자신을 이길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훈련량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은 평소에도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선수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모든 파이터에게 자신을 이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선수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preparation입니다. 이슬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훈련하는 선수는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게 훈련은 단순히 기술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몸과 정신을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가 강한 레슬러든 뛰어난 스트라이커든 체력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선수든 상관없이 자신의 준비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트레이닝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MMA에서는 순간적인 한 방이나 뛰어난 기술 하나가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쌓아온 훈련량과 준비 과정이 결국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경기 스타일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그라운드에서 컨트롤을 이어가는 스타일은 엄청난 체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이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패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보다 더 하드하게 훈련한 상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앞으로 그의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발표된 UFC 파이트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9월 26일 열리는 UFC 베가스 카드에서 엘비스 브레너와 조사야 헤렐의 대결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브레너는 2023년 UFC에 합류한 이후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UFC 데뷔 후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기록했고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브레너는 UFC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에스테반 리보빅스와 맞붙었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까지 선정될 정도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만장일치 판정으로 패했습니다. 반면 헤렐은 올해 UFC에 합류한 신예입니다. UFC에 들어오기 전까지 11승 무패라는 완벽한 프로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UFC 데뷔전에선 제코비 스미스를 상대로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하며 커리어 첫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결은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셀 도르프는 프란시스코 프라도와 아르템 미노브의 대결이 10월 10일 UFC 베가스 카드에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프라도에게 이번 경기는 사실상 must win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UFC 전적이 1승 5패에 불과하고 무려 4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도의 가장 최근 경기는 지난 4월 UFC 3대 익스친에서 찰스 라트키를 상대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만장일치 판정으로 패하면서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상대인 미노브 역시 UFC에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UFC에 합류하기 전까지 프로 MMA에서 7승 무패를 기록했지만 UFC 데뷔전에서 터미기 겐트를 만나 2라운드 TKO로 패했습니다. 따라서 미노브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쪽은 연패 탈출이 절실하고 다른 한쪽은 UFC 첫 승리가 필요한 만큼 의외로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프 니울이 UFC 339에서 예정됐던 지타니와의 대결에서 부상으로 빠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진 변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스만 누르마고메도브의 UFC 진출 가능성을 두고 나온 디메트리오스 존슨의 강력한 발언입니다. 우스만은 최근 PFL에서 계약상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이후 그의 UFC 이적 가능성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근 UFC 대표 다나 화이트가 우스만의 UFC 합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소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메트리오스 존슨은 UFC가 우스만을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PFL과의 합병이 진행되기 전에 우스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스만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PFL에서 정상급 선수로 자리 잡은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존슨은 우스만을 영입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 단체의 스타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우스만 주변에는 카비브, 아부바카, 이슬람, 우마를 비롯한 강력한 팀과 코칭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까지 고려하면 UFC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영입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스만은 현재 22승 무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UFC에 합류한다면 곧바로 이름값 있는 상대와 맞붙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일리아입니다. 이슬람과 일리아 사이에 이미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만의 UFC 데뷔전 상대로 일리아가 거론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과감한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UFC가 우스만을 데려오기 위해 강력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르만이나 패디 핀브레트 같은 다른 인기 선수들도 협상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스만의 선택입니다. PFL에 남는다면 안정적인 조건과 새로운 합병 이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UFC로 간다면 라이트급 최고의 선수들과 직접 경쟁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2승 무패라는 기록을 가진 선수가 U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팬들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스만에게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레거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라비 패터 양과의 리매치를 앞두고 본격적인 트레이닝 캠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대해 메랍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훈련을 마친 뒤 메랍은 이번 훈련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강도 높은 훈련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특정 포지션과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랍에게 이번 캠프는 이전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번 훈련이 마치 진짜 경기 캠프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훈련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난번 패터 양과 싸웠을 때 메랍은 누구보다 하드하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하면서 체력과 압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메랍은 이번에는 단순히 더 많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코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훈련 방식의 차이를 넘어 메랍이 지난 경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 경기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더 똑똑하게 준비한다면 결과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랍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벨트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재대결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온 뒤 계속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메랍에게 이번 경기는 단순한 복수전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캠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훈련량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준비와 정확한 전략으로 결과를 바꾸겠다는 메랍의 자신감이 이번 재대결에서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